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다음 일요일날 생방송 할 때까지 라이브 방송으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들어오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여러분 참가할 수 있어요. 아까 에피소드에 어떤 분이 댓글, 이 남자분은 심리동력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분 경우에 아까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갔어요. 결혼은 종교군요. 맞아요. 결혼은 종교보다 더 분명한,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사실 교회에서 믿음은 사랑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사랑이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 심리, 그분이 김원웅이라고 하는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8.15 이 광복회장이라는 이 타이틀로 뭔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편은 가짜 보수고 친일 청사는 진짜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친일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있을 때는 그거는 독립이라는 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독립일까요? 가짜 독립일까요? 라는 질문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짜로 독립된 나라에서 가짜로 독립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논란 계기를 이분이 제시를 했던데, 사연이 왔어요. 무슨 사연인지. 박사님,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심리 분석 좀 해주세요. 아마 지난 한 주 가장 핫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 광복회 회장이니까 진짜 광복회 회장일까요? 아니면 가짜 광복회 회장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광복인가 협복인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 독립한 거냐 가짜로 독립한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독립이냐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독립된 거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건 외세에 의해서, 그중에서 특히 일본 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은 자주 독립이 됐냐? 자주 독립을 꿈꾸었으나 또 외세에 의해 가지고 독립이 됐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광복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마음을 대표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진짜와 사입이라고 하는 가짜, 그게 항상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 단체를 지금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 단체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김원웅 개인에 대한 분석이냐 아니면 이분이 대표하는 무엇에 대한 분석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광복이냐 아니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이 사연을 딱 처음에 저한테 받아들이니까. 8월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제75년 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김원웅 회장은 군사 정권이던 과거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정의당에서 당뇨로 활동했다는 거. 와, 이분 대단한 정치적인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당뇨라는 거는 이 정당의 사무요원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거거든. 이후 여야를 오가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당원이 됐다가 꼬마 민주당으로 불리던 민주당에 입당해 14대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으로 옮겨가지고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야. 이거를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이 공화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또 한나라당으로 또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선의 대신이었다가 일본의 대신이 되었다가 다시 뭐 이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군을 위한 또 활동을 하다가 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북한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 우리 상상이 되나요? 예, 그렇게까지 기적적으로 변신을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2개 정도로 변신하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생존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정신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을 때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는 걸 항상 자기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를 항상 그렇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념이나 주의에 동의해서 아니라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통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리얼리스트인들 분들일수록 또 자기가 어느 파냐, 어떤 이념이냐, 어떤 이데올로기냐, 또는 어떤 가치를 추정하냐, 이거를 항상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선명하고 정의로운 존재인가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항상 벌어진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진짜 놀라워요. 2002년에는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당을 이동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거예요. 와, 이분 진짜 나 이분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거의 이야기해서 처음에 남자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군복무를 끝나고 나서 다시 여자로 안 바뀌었구나. 군복무는 여자는 안 하니까 다시 남자로 바뀌어요. 여군으로 가면 군복무를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또 남자로 바뀌어요. 남자로 바뀌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어떻게?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로 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여자로 바뀌는, 이 정도 신공을 부리는 정도가 되는 걸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공을 부리신지 아시겠죠? 이건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카멜로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면 그 가치관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분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부역 논란이 일자 17 한 라디오에 출연해요. 생계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죠. 가치관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친일 청산을 외치는 것도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 생계 문제 때문에 본인이 당적을 옮긴 게 그걸 왜 원죄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이 지 마누라가 한번 먹어봐서 모르고 먹었는데 그거를 원죄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나오고 너희들은 다 그 죄악에 지금 그걸 갚아야 돼,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거두는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내가 이름만 알고 본 적이 없는 그 인류의 조상에, 아니 그리고 선악과 먹은 게 뭐가 잘못이야? 배가 고파서 먹었던, 아니 지 여친이 주는 거 먹어야지. 야, 이건 뭐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 여친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요? 항상 여친하고 연애하는 거는 부모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걸 원죄라고 했다면 이분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원죄라고 한다면 그럼 이분은 있을만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칙에 충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원칙을 따른다, 법과 질서에 내가 충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뭔가 제대로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화당에 사무직원 공채 채용 시험이 있기에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래,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잘했어요. 부수정장 당직자 생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남 도와주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윗사람들 약속 잡으러 가면 약속 잡고, 행사하는데 물품 준비하러 가면 물품 준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였다 하면서 생계형 사무직임을 강조했다. 이게 바로 히틀러 유태인 수용소에서 너 왜 이 유태인들을 죽였냐? 저는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유태인을 잡으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어느 자리에 가서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가스실에 넣으라고 하면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누르라면 스위치 눌렀지. 저는 안에서 가스 넣는 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그거는 저 임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사님은 절 보고 유태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다음 날인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역사 초청 강연에서, 와, 그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강연이면 경남도지사가 누구예요? 김경수 지사예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어느 당이야? 민주당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뭔 소리를 했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야. 나는 보수를 하더라도 진짜 보수고, 내가 민주당에서 반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게 반일이고 네가 하는 건, 니들이 하는 건 다 친일이야. 이런 이야기. 지가 하는 거는 무조건 이 순수한 의도였었는데, 지 순수한 의도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사는 것만큼 순수하고 절실한 게 어디 있어요. 개는 밥 먹는데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먹고 사는 게 생계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광복회가 진짜 보수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와, 광복회 진짜, 그렇죠. 이 나라 독립을 외치는 그분도 지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친일 부역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지를 안 받아줘. 그래서 반대로 광복 독립을 내세우면 독립 자금을 어디 삥 뜯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박사님, 이런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이분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반민족 친일을 끌어안는다고 국민 화합이 되느냐라며 그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자신이 편가르기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가요? 박사님, 이분의 삶은 정말 전형적인 생계형 이념주의라고 할 수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독립이든 광복이든 친일이든 일단 내가 끼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있으면 항상 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심리의 에센스거든요. 낮에는 국군 만세, 밤에는 인민군 만세. 그러면 새벽에는요, 닭의 목을 비틀어 더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게 이 한국인의 심리거든요. 이런 분이 왜 갑자기 우리 편과 적을 구분하면서 다시금 편가르기를 하시는 건가? 모르세요? 왜냐하면 우리 편하고 적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편가르기를 확실히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때때로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정신과 약을 두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이, 그렇잖아, 가장 황당한 거, 수복이 됐다 이래가지고 와, 있던 군대가 났고 새로 이제 군대가 들어오니까 인민군 만세 하고 있는데 총을 팍 쐈어. 국군인가?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국군 만세 했는데 이 갓난 새끼가 총을 던져. 그럴 때 인민군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를 경험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겪는 심리적 상태거든. 이분의 생계인 노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뭔가 심오한 철학이나 이념을 대표하는 것처럼 논란을 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심리는 무엇인가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생계형 심리.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적과 악원을 구분하기도 지금 쉽지 않고 일단은 살고 보자 하면 일단은 자신이 믿고 있는 거 뭐 일단 영양가 있는 뭔가를 한번 터뜨려 보자 하는 그 마음에서 광복회장으로서 광복절에 한마디 하신 거죠. 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